한국의 왕돌초 암초가 요즘 뉴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해에 있는 이 작은 수중 바위가 대한민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모두가 이 암초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지도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손가락을 동해안으로 이동합니다. 울릉도와 해안 도시 울진 사이에 있을 때까지 동쪽으로 계속 바다를 향해 가세요. 바로 저기 수면, 바로 아래에 왕돌초가 있습니다. 왕돌초는 그냥 오래된 바위가 아닙니다. 따뜻한 해류와 차가운 해류가 만나는 특별한 곳입니다. 이 두 가지 물의 혼합은 물고기들이 어울리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수년 동안 인근 마을의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이곳에 오곤 했어요. 그들에게 왕돌초는 수중 식료품점과도 같았죠. 하지만 왕돌초는 낚시만 잘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양한 바다, 생물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바다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왕돌초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흥분합니다. 왕돌초는 해양 생물의 보고라고 하죠. 형형색색의 물고기, 신기하게 생긴 바다, 식물, 온갖 종류의 수중 생물들이 이곳을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멋지네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왕돌초가 한국과 가깝긴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왕돌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왕돌초는 한국 영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뒷마당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를 따먹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규정은 많은 사람들, 특히 어민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집 근처에 좋아하는 놀이터가 있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 더 이상 그곳에서 놀 수 없다는 팻말을 붙였다고 상상해 보세요. 왕돌초에 대한 어민들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왕돌초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인근 마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역사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낚시가 금지되면서 이 지역 사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식량과 돈의 원천을 빼앗긴 셈이죠. 하지만 왕돌초의 이야기는 단순히 낚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바다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다는 육지처럼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국은 물속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 자국 영토를 표시해야 합니다. 왕돌초는 대한민국 영토를 표시하는 선 바깥에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동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이어야 할 것을 빼앗기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배를 타고 조금만 가면 물고기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왕돌초의 조업 금지는 어부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마을 전체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왕돌초에서 싱싱한 생선을 제공하던 식당들은 이제 다른 곳에서 생선을 구해야 합니다. 낚시 장비를 판매하던 상점은 손님이 줄었습니다. 하나의 변화가 다른 많은 변화로 이어지는 도미노 효과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한국 어민들은 왕돌초에서 조업을 할 수 없지만 다른 나라, 특히 중국에서 온 어선들이 이 지역에서 조업을 하는 것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왕돌초를 이용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왕돌초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왕돌초의 해양 생물도 보호하고 싶지만 왕돌초에 의존하던 지역사회도 돕고 싶어 합니다. 마치 모든 조각이 잘 맞지 않는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로 왕돌초를 해양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그곳에서 낚시를 할 수 없지만 과학자들은 해양 생물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특한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역 사회를 돕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우려합니다. 왕돌초에 인공섬을 건설하자는 아이디어도 떠돌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섬이 생기면 한국이 이 지역을 자국 영토로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달에 깃발을 꽂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 땅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물론 섬을 건설하는 것이 쉽거나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계획과 돈, 노력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왕돌초의 섬은 과학 연구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바다를 모니터링하는 기지가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왕돌초 문제는 또한 사람들에게 더 큰 질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연 보호와 지역사회 지원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국가들은 영토 분쟁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는 쉬운 답이 없는 크고 복잡한 질문들입니다. 현재 왕돌초는 한국에서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것이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수면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암초가 국가적 자부심, 환경 문제, 경제적 어려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국가로서 계속 성장함에 따라 왕돌초와 같은 이슈는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보여줍니다. 한국은 영해를 보호하고 어촌계를 지원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주변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자전거를 타면서 저글링을 하는 것과 같아서 많은 기술과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왕돌초의 이야기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정부의 결정, 과학자와 환경운동가들의 의견, 지역사회의 요구, 국제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왕돌초는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인 작은 장소입니다. 한국의 동해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왕돌초는 단순한 지도상의 점이나 뉴스 기사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왕돌초는 역사의 일부이자 희망의 미래입니다. 주민들은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왕돌초가 상징하는 도전과 기회를 떠올립니다. 왕돌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 모두가 바다를 어떻게 이용하고 보호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다의 작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 멀리까지 파급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음에 뉴스에서 왕돌초에 대해 듣게 된다면 단순히 수중 바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동해의 이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는 해류처럼 자연, 사람, 법, 꿈이 모두 함께 소용돌이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어민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돌초라는 곳에서 더 이상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왕돌초는 울릉도와 육지 사이에 있는 동해의 특별한 수중 암초입니다. 예전에는 낚시하기 좋은 곳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배의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한국 어선들은 못 가는데 중국 어선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한국의 뒷마당에서 파티를 열고 있는데 한국인은 초대받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집 근처에 좋아하는 놀이터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부모님이 그곳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동네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 놀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의 아이들이 원할 때마다 그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왕돌초도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주민들이 곧 고기가 남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마치 생일 파티에 누군가 와서 케이크를 한 조각도 먹기 전에 다 먹어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중국 어선들은 왕돌초 근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울릉도 같은 한국 섬 근처까지 대담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웃집 개가 자꾸 마당에 뛰어들어 엄마의 꽃밭을 파헤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한국 해경이 감시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배도 너무 많고 바다도 넓어서요. 마치 수백 마리의 고무 오리로 가득 찬 거대한 수영장을 감시하는 것과 같아서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 어부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왕돌초 근처에서 맛있는 오징어가 많이 잡혔는데 지금은 중국 어선들이 대신 오징어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오징어의 양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과자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다 먹어버려서 엄청나게 비싸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문제는 생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규칙과 존중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국 어선들은 종종 금지된 수역에서 낚시를 하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반 아이가 교실에 몰래 들어와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과 비슷하죠. 이 모든 상황은 한국 사람들을 매우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이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해온 어부들이 갑자기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100년 동안 피자 가게를 운영하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피자를 만들 수 없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경 함정을 더 보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끔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납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배에 벌금을 물리고 어획물을 압수합니다. 마치 교장실에 끌려가 점심값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를 잡는 것이 항상 쉽거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중국 어부들이 화를 내며 반격하기도 합니다. 한국 해경에 물건을 던지거나 배를 들이받으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치 술래잡기 게임을 하다가 너무 거칠어진 것처럼 위험합니다. 이 문제는 대형 어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대로 어업을 해온 가족들은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족 농장에서 갑자기 농작물을 더 이상 재배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국 어선 문제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점점 더 많은 어선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마치 수도꼭지가 새는 것처럼 작은 물방울로 시작해서 이제는 큰 물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어선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강경하면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절친한 친구에게 화를 내지 않으면서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까다로운 균형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어민들이 규칙을 어기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많은 한국인은 중국 정부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선생님이 아이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매일 괴롭힘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물고기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바다 생물과 식물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종종 수중 환경을 훼손하는 어법을 사용합니다. 마치 누군가 공원에 와서 꽃을 모두 가져갈 뿐만 아니라 흙을 파헤치고 쓰레기를 사방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이것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히면 다음 세대를 위한 새끼 물고기가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 농사를 위해 씨앗을 심는 대신 씨앗을 모두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웃이자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지만 이번 어업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옆집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 어부들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룹을 만들어 직접 바다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놀이터 경찰을 자처하는 것과 같아서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왕돌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우리나라 해역 곳곳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수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어민들이 잡는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한국 시장의 생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도 중국 어선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막기 위해 다른 반과 힘을 합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과 대화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심지어 드론과 같은 신기술을 이용해 불법 어선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큰 경기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대화와 감시, 첨단 기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더 많은 중국 어선을 몰수하거나 군사력을 사용하는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위험한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는 마치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에게 맞서 싸울지 선생님께 말할지 결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문제는 또한 더 큰 문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국이 해양 자원을 공유하는 방법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임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왕돌초와 다른 피해 지역 인근의 한국 어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어민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다른 지역에서 조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수업도 더 어려운 새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의 식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산물은 한국 요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한국 배에서 잡히는 생선이 줄어들면서 일부 전통 요리는 더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갑자기 일상적인 식사가 아닌 희귀한 음식이 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계속되면서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TV, 신문, 온라인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큰 학교 토론회에서 모두가 할 말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창의적인 해결책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돌초 같은 곳에 인공섬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분쟁 지역인 놀이터에 나무 위에 집을 지어 그곳이 우리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이들은 외교적 해법에 초점을 맞춰 한국이 영내 다른 국가들과 더 긴밀히 협력해 중국이 어선을 통제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이 운동장 규칙에 동의하도록 한 다음 모두가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돌초 사태는 한국인들에게도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가 한국의 경제, 환경,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이는 해양 보존과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에 대한 더 많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쉬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제법, 환경보호, 경제적 이익, 국가적 자존심 등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내심과 창의성,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왕돌초 주변 해역은 여전히 긴장과 우려의 원천입니다. 한국 어민들은 전통적인 어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중국 어선들은 계속 몰려오고 있고 한국 해경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왕돌초와 중국 어선의 이야기는 단순히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원과 국민의 생계, 그리고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지키려는 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이 문제에 직면하면서 전 세계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왕돌초라는 작은 수중 암초에 대해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의 파도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암초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골머리를 앓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위에 인공섬을 건설하자는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떠돌고 있습니다. 물만 있던 곳에 새로운 섬이 생겨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많은 전문가들이 이 대담한 움직임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바다에서 한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왕돌초는 수중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섬을 건설하면 갑자기 한국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일본과 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이미 비슷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바다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공섬을 건설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섬은 단순히 물 밖으로 튀어나온 바위, 더미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아니, 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온갖 멋진 물건이 가득한 현대식 첨단 섬을 상상해 보세요. 우선 관광객들에게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해변, 멋진 호텔, 멋진 바다, 전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을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독특한 섬을 방문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인기 휴양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햇볕을 쬐며 즐기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섬은 한국의 수산업에도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왕돌초는 낚시가 금지되기 전에는 낚시하기 좋은 곳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새로운 섬이 생기면 어부들은 배를 정박할 안전한 장소를 확보할 수 있고 어획물을 섬에서 바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모험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섬은 다이빙을 위한 꿈의 목적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왕돌초 주변 해역은 다채로운 물고기와 흥미로운 해양 생물로 가득합니다. 이 섬에 머물면서 원할 때마다 이 놀라운 수중 세계로 뛰어들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학자들도 이 아이디어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 섬에는 거대한 해양 연구 센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바다와 물고기, 심지어 날씨까지 연구할 수 있는 거대한 실험실 같은 곳이 될 거예요. 바다와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즉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섬은 단순히 재미와 연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동해 한가운데에 새로운 기지가 생기는 것이죠. 한국은 이 섬에서 주변 해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선박을 발견하고 모든 사람이 바다의 규칙을 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에 망루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이 섬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넓힐 거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이건 큰 일이죠. 한국이 더 많은 바다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이는 더 넓은 바다에서 석유, 지추 또는 기타 활동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섬을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한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섬을 큰 파도와 폭풍 후에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해저에서 엄청난 양의 암석과 모래를 가져와서 섬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섬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가져와야 합니다. 도로, 건물, 배를 정박할 수 있는 항구, 심지어 작은 공항도 건설해야 합니다. 전기, 깨끗한 물, 그리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일하는 데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도 잊지 마세요. 정부는 환경을 해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왕돌초에는 수많은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이 동물들과 그들의 터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큰 프로젝트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섬을 건설하고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이 이 섬을 건설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해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바다의 어떤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매우 신중하게 다른 국가들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독도가 왜 중요한지, 다른 나라에도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도에 대한 연구는 모든 사람들이 바다를 더 잘 이해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세계에서 더 중요한 국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과 기술을 뽐낼 수 있는 미래형 섬을 꿈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섬을 방문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해변을 걸을 수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인간이 만든 땅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왕돌초의 인공섬은 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몇 년 후에는 바다에서 솟아오른 한국의 놀라운 새 섬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이 섬을 건설할지 여부를 고민하면서 섬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좋은 점과 어려움과 비용을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모로 한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대한민국이 바다를 어떻게 하면 더 강하고 번영하게 만들 수 있을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에 동해 지도를 보신다면 곧 그 지도에 새로운 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인간의 손에 의해 건설되고 가능성이 가득한 새로운 섬을 상징하는 점입니다. 한국과 같은 국가가 항상 새로운 성장과 발전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바다를 보호하고 해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해 특수 수중 지역인 왕돌초에 대한 흥미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해군 기술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묘할 필요 없이 수개월 동안 바다에 머물 수 있는 선박을 상상해 보세요. 공상 과학 소설처럼 들리죠. 한국은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용융염 원자로, 줄여서 MSR이라고 부르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발전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로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특별한 종류의 원자로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배가 바다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다면 더 멀리 가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유를 위해 멈추지 않고 전국을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한국 해군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멋진 기술을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한국 주변 바다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 해역에서 조업을 시도하거나 군함을 한국 섬 근처로 보내기도 합니다. 더 나은 선박이 있다면 한국은 자국 해역을 더 면밀히 감시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기업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함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대규모 국제팀 프로젝트와 같습니다. 어떤 회사는 선박 건조 전문가이고 어떤 회사는 원자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어떤 회사는 첨단 장비를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이들이 함께 협력하면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선박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수평선 너머 멀리까지 볼 수 있고 수중 깊은 곳에서 잠수함을 감지하고 드론을 띄워 전방을 정찰할 수 있는 배를 상상해 보세요. 다른 선박은 물론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과도 대화하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선박이 아니라 떠다니는 지휘센터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첨단 선박은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한국이 더 빨리 도움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해적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 배들이 해적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면 이 함정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투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배들은 과학자들이 바다를 연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양 생물과 수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날씨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어부, 일기예보관, 환경운동가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안전한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원자력은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사용하고자 하는 MSR 기술은 다릅니다. 기존 원자로보다 훨씬 더 안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원자로가 자동으로 작동을 멈춥니다. 또한 폐기물을 덜 배출하고 악당이 무기를 만드는 데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러한 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엔지니어를 교육하고 특수 시설을 만들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스포츠가 아닌 과학과 공학에 관한 일입니다. 한국이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냐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국 한국은 평화로운 나라이니까요. 하지만 강한 해군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을 치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현관문에 정말 좋은 자물쇠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자물쇠가 필요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자물쇠가 있으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첨단 선박을 건조하면 엔지니어, 용접공, 전기 기술자 등 많은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한국이 새로운 산업의 선두에 서서 다른 나라의 선박과 기술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많은 한국인에게 더 많은 돈과 더 나은 일자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의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일본과 중국 등 한국의 이웃 국가들도 해군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첨단 함정을 개발함으로써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 대신 선박을 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선박은 많은 연료를 소모하고 대기 밑바다로 오염 물질을 배출합니다. 새로운 원자력 추진 선박은 훨씬 더 깨끗할 것입니다. 한국이 오염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선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소형 무인 선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비슷하지만 해상용입니다. 선원들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고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법 어업을 추적하고 지뢰를 찾거나 기름 유출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은 군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기술은 민간 선박을 개선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유람선이나 더 빠르고 안전하게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화물선을 상상해 보세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은 전 세계 해운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한국은 이러한 첨단 해군력을 발전시키면서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목표는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의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교육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첨단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세대의 엔지니어, 과학자, 선원을 양성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와 대학에서 흥미진진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젊은이들이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멋진 우주적 관점도 있습니다. 이 함선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동일한 기술이 언젠가는 우주선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군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은 우주 진출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공상과학이 내일의 현실이라는 옛말처럼 말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면서 직면하게 될 난관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 극복해야 할 정치적 장애물, 어려운 결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진보의 일부입니다. 한국은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음으로써 기술과 혁신의 리더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히 선박이나 원자로 영토 확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강하고 안전하며 존경받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입니다. 과학과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도 마음만 먹으면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바다를 바라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미래의 대한민국 해군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며 정말 놀라운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고 공해에서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함정들이 항해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동해의 수중 암초인 왕돌초 근처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작은 해안 마을의 어부부터 서울의 건물급 정치인까지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왕돌초는 울릉도와 육지 사이에 있는 놀라운 수중 명소입니다. 물고기와 온갖 종류의 바다 생물로 가득합니다. 수년 동안 한국 어부들은 이곳을 사랑해왔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국제법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 낚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수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낚시를 해온 어부라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꽤나 실망스럽겠죠. 많은 한국인들이 왕돌초에 대해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어선들이 조업을 못하는 동안 중국 어선들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고 있고 많은 한국인들이 너무 많이 잡는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왕돌초 바로 위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로 몇몇 똑똑한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이제 왜 섬을 만들려고 하지?
그게 무슨 큰일인가요? 글쎄요. 단순히 멋진 새 여행지가 생긴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멋진 일이겠지만요. 이 섬은 한국의 판도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이 더 많은 바다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각국은 해안에서 일정 거리까지만 바다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섬을 건설하면 그 선을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술래잡기 게임에서 자기 주위에 더 큰 원을 그리는 것처럼 갑자기 더 많은 공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물고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해양 보안이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멋진 표현이죠. 왕돌초에 섬이 생기면 한국은 동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잘 주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선박을 더 쉽게 발견하고 모두가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섬은 그저 지루한 바위 덩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계획은 정말 놀랍습니다. 연구자들이 바다를 연구하는 멋진 과학 실험실이 있는 곳을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동해의 경치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을 상상해 보세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배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장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섬을 건설하는 것은 큰 일이며 이 지역에 서식하는 물고기와 다른 해양, 생물의 생활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바다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섬을 건설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중국 어선들을 기억하시나요? 한국이 갑자기 바다를 더 많이 차지한다고 하면 중국이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할 해역을 장악하려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섬을 둘러싸고 한국과 분쟁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 새로운 섬이 양국 간에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낚시와 관광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군의 미래도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군이 함정을 위한 멋진 신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용융염 원자로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함정이 급유할 필요 없이 훨씬 더 오랫동안 바다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새로운 선박 기술을 왕돌초에 있는 섬과 결합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동해에서 매우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미니 도시를 만들고 그 주변을 최첨단 함정이 순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과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안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험난한 곳이 될 수 있으며 국가는 대비해야 합니다. 동해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냄으로써 한국은 자신과 국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평범한 한국인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왕돌초에 의존해 조업을 하던 어민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섬 계획이 진행되면 어민들은 이 지역에서 다시 조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도 일자리를 되찾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도요. 정말 신나는 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섬을 방문해 바다에 대해 배우고 언젠가 그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꿀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해양 과학자, 엔지니어, 탐험가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큰 계획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이 왕돌초에 섬을 건설하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년간의 계획과 건설, 그리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더욱 흥미진진한 이유입니다. 이 계획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한국 전역의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커피숍, 부산의 낚시배, 전국의 교실에서 모두들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최고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아이디어의 장점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국가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대담하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나요? 아니면 안전하게 현재를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행보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다 한가운데에 섬을 건설할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결과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 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일이나 내년에 대한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후를 내다보며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지 상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왕돌초를 위한 섬을 디자인할 수 있다면 무엇을 넣을까요? 거대한 수족관, 별빛 아래에서 콘서트를 열 수 있는 공간, 최첨단 연구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뉴스를 계속 주시하세요. 한국이 이 섬을 건설하기로 결정하든 하지 않든 왕돌초에 대한 논의는 바다에 대한 생각, 기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세계에서 한국의 위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 여러분은 동해의 새로운 섬으로 여행을 떠나 육지를 돌아보며 와, 우리가 정말 해냈어 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여행을 실현하는 팀의 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국의 해양 모험이 펼쳐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진진한 시간입니다. 왕돌초와 대한민국의 동해에 대한 큰 계획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떤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빠른 발전과 혁신적인 사고로 유명한 대한민국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동해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흥미로워 보입니다.